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비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백악관 기자회견이 있었죠.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중국을 글로벌 무역에서 고립시킬 것이다. 아예 이렇게 그냥 이 말을 그냥 탁 해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니라 중국을 공급망에서 아예 빼버리겠다. 진짜 중국을 디스멘틀 하려는, 해체해버리려는 이 외교적 전선을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70여 개 국가의 관세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와도 이제 한다고 하고, 일본이랑은 먼저 일단 했고, 중국 제품 우회 수출 금지,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중국산 산업재 수입 억제, 이런 것들을 다 이 교섭국들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이 무역 협상 주도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속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기 때랑은 조금 다르다. 일기 때랑은 더 빠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끝나는 것도 더 빠를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무역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경제 영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정학과 외교 그리고 통화 주도권 이런 싸움으로 다 옮겨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당연히 주식시장은 좀 무거운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 자산이기 때문에 점점 그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국가 리스크를 우리가 걱정해야만 할 때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비정치적인 화폐인 비트코인의 수요가 더 커질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매일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자유를 쌓아 나가며 비트코인 스탠다드 시대를 준비하시죠. 네,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트럼프, 부켈레가 만났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보유한 두 국가 정상의 만남이다. 이제 우리 쪽에서 비트코인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집중 조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비트코인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 두 정상 간의 대화에서 오히려 무슨 얘기가 나왔냐? 이 미국에 있는 범죄자들을 엘살바도르에 있는 아주 악명 높은 감옥이죠. 거기로 보내서 가두는데 이 두 정상이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난 거고 그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는 5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 미국은 2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도합 합쳐서 20만 5천 비트코인이 만났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네, 비트코인 히스토리언 피트 리조는 이렇게 트윗을 올렸고요.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장난치고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엘살바도르는 얼마 전까지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국가였고, 그 다음에 여전히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정부가 매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볼케이노 본드라든가 그 다음에 화산 지열을 활용한 뭐 이런 채굴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근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인 부켈레가 화이트 하우스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상 간의 어떤 친밀도, 이 친구로서, 그러니까 두 나라의 정상으로서 둘이 좋은 유대 관계를 쌓을수록 비트코인을 이 각 양국이 비트코인 정책 부분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저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부켈레의 비트코인 실험, 그 다음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화려하게 정치에 복귀한 거. 요게 이제 둘 다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뭐라 그럴까? 연대? 북중미죠. 북중미의 어떤 국가들 간에 비트코인을 축으로 한 연대. 이런 가능성을 저는 한번 장밋빛 전망 그려봅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자, 다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스트래티지죠. 2.8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53만 비트코인을 돌파했네요. 이번에 3,459개나 샀어요. 그 평균 매수 단가는 82,618달러라고 하고요. 22년 연초 대비 BTC 일드는 11.4%를 달성했습니다. 연초 대비 신주 발행량 대비 연초 대비 비트코인 획득 개수, 요 비율을 계산하는 게 BTC 일드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게 11.4%라는 거는 신주 발행량 대비 비트코인을 11.4%더 많이 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척도죠. KPI죠. KPI. 이게 늘어나면은 잘하고 있는 거다. 줄어들면은 조금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 세일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관세발 경기 침체 우려, 채권 시장 붕괴, 주식 시장 패닉 속에서도 스트래티지는 계속 샀어요. 3,459개나 샀습니다. 대단하고요. 시장이 흔들려도 비트코인 스탠다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진리. 이것을 마이크 세일러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타플랜이 또 샀습니다. 319BTC를 추가 매입을 했네요. 상장기업 비트코인 보유량이 1분기 16% 증가했다는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딜런 르클레어가 올린 트윗이죠. 레이저처럼 집중 비트코인. 이 메타플래닛이
딜런 르클레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이 어드바이저로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플래닛에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플래닛은 319 비트코인을 샀고 평균 7,900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총 보유량은 4,525 BTC, 총 누적 매입액은 541억 엔으로 약 3,600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디지털 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분기 대비 16%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은 약 68만 8천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중 대부분이 그 스트래티지 보유량이겠지만 어쨌든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관이 전방위적인 비트코인 매수가 지금 도처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3,459개 샀고 메타플래닛도 319개 사고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고 하는 채굴업체도 또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이게 그 단순한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이 글로벌 자산 보존 전략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환율, 주식시장 이런 게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 기존에도 비트코인을 사고 있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결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비트코인은 기업 대차대조표의 중심으로 점점 이동을 할 거다. 이제 이 세 기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신규 기업들이 들어올 거다. 최근에 또 그 게임스탑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럼블이라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도 공유해드렸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상장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는 보하인스죠. 보하인스 암호화폐 그 위원회 사무총장이 앤서니 폼플리아노 팟캐스트에 나가서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이제 비트코인 현재 비트코인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런 팟캐스트 영상을 공유를 한 워처그루의 트윗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미국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보 하인스 95년생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성이고 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위원회의 사무총장이에요. 95년생인데 아주 뭐 제가 이제 이분의 이력을 좀 찾아봤는데 뭐 거의 뭐 사기캐더라고요. 굉장히 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뭐 또 NFL 그 미식축구 있죠. 미식축구 선수였다가 대학 시절 미식축구 선수로 또 좀 활동했었고 뭐 모든 분야에서 팔방미인의 어떤 그런 스킬을 가진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꾸준히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곧 연준이 보유한 금을 활용해 비트코인 매수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하인스의 팟캐스트 인터뷰 영상을 제가 다 봤어요. 다 들어봤고 다 봤는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미국 그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as many as possi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대한 많이 보유하려고 한다. 전략적 자산으로서 디지털 골드로서 그만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모두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그 워킹 그룹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백악관 그리고 정부 조직 안에 이런 일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 자체가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뭐 3일 만에 행정명령 디지털 그 비축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을 서명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백악관 내에 실무 조직들 이런 암호화폐 위원회 같은 거죠. 데이빗 sak스 위원장이나 뭐 보하인스 위원장 같은 사람들 지명해가지고 빨리빨리 조직 만들고 지금 이제 그 버젯 뉴트럴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매수하는 거 계속해서 방법 찾고 있다. 최대한 많이 미국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중이다. 강구하는 중이다. 물론 그걸 위해서 이제 규제 변화도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상하원의 어떤 입법을 통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주도하고 어쨌든 끌고 나가고 있는 세력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담당 팀이 지금 백악관 내에 존재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간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옵션이 지금 테이블에 있는 상황이고 그게 뭐 금을 파는 거든 관세 수입을 이용하는 거든 뭐 연준의 수입을 이용하는 거든 모든 게 다 지금 테이블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제 잊어먹고 있는 그런 뉴스인데 미국이 정말로 비트코인 100만 개까지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 역사상 최초 1섹스틸리온 해시 돌파 채굴 보안이 사상 최고치라는 말입니다. 1섹스틸리온 해시는요 1000엑사 해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계속 이 그래프를 보세요.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레이트가 꾸준하게 정말 꾸준하게 23년 7월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신고점을 달성했다. 그리고 1000 엑사 해시라고 하는 이제 이정표를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어쨌든 10만 9천 불까지 갔다가 계속 떨어지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은 지속적으로 자본과 전력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신규로 투입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규 채굴자가 들어왔든 기존 채굴자들이 해시레이트를 늘렸든 아무튼 비트코인에 때려 넣고 있는 자본과 전력은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넘길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군가는 아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채굴이라고 하는 진짜 마진도 박하고 정말 경쟁도 치열한 그런 산업에 진출을 한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단지 해시레이트가 아니라 신뢰 그리고 생존력의 총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밤의 뉴욕 시장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3만 불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고래들은 건망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다크포스트에 따르면 이 바이낸스와 주요 거래소들의 고래들은 현재 큰 반응 없이 신중한 전략을 유지하는 것 같다 보입니다. 거래소 고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30일 이동 평균이 대형 투자자들이 요즘 좀 잠잠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반면 리테일 투자자들은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매수 비율이 최근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리테일 투자자들의 증가는 이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항상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게 당장 조만간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무리지만 리테일 투자자들의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시그널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투자자들이 더 확실한 성장 지표나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가 이루어질 때 이 비트코인 랠리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뉴욕 증시 2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세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고 마쳤습니다.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0.4%, S&P 500 지수 0.2%, 나스닥은 0.1% 하락을 했네요. 이날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이날 주요 상승 종목으로 다 나왔고요. 특별한 재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간 되게 격렬하게 위아래로 치던 그 양상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는 일주일 전 60을 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30 아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 국채 금리는 역시 안정을 되찾으면서 2일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문제였죠. 국채 투매 현상, 미국채 투매 현상이 일어난다. 안전자산에 대한 이 우려가 이게 정말 안전자산이 맞냐 미국채가 라는 인식 이게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2일 연속 떨어져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4.322%, 2년물 금리가 3.8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미국 수입 물가는 하락했으나 대부분 에너지 비용 하락에 기인했대요. 뉴욕 연준의 4월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활동은 예상보다 적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둘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아직 튼튼하다. 수입 물가 하락했으나 그거는 이제 요즘 오일 가격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락한 거고 나머지는 다 비슷했다. 나머지 물건 재화의 가격은 다 비슷했다. 그리고 제조업 활동도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여전히 튼튼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밤 발표될 3월 소매 판매가 2월 0.2%에서 추가 상승해서 1.2% 증가할 거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습니다. 3월 소매 판매는 당연히 미국의 경기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근데 2월 대비해서 더 늘었을 거다라고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오늘 외환 뉴스는 유로화 강세 소식을 들고 와봤습니다. 유로화가 계속 지금 상대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가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그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ECB의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고 라가르드 총재가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설명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치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관세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ECB의 이런 결정이 유로화의 가치가 더 올라가거나 뭐 이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는 유로화가 많이 풀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ECB가 계속 기준금리 인하 내리고 유로화가 양적 완화로 많이 풀려야 비트코인에는 유동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유로화는 금요일
3년 최고치인 1.1475달러를 기록하고 오늘은 1.138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인가요? 데일리비트 시간에 유로화 달러 가격이 1달러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1.1389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네, 금값 소식 보시죠. 금값은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0.4% 상승했다고 하네요. 전일 대비 3,21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높은 종가고 최근 6거래일 중 5일 동안 상승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해지는 모습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전히 안전자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중국은 또 지지 않았죠. 보잉이 제작한 항공기 인도를 중국이 중단한다 이런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나 그냥 이렇게 쉽게 지진 않을 거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달러 지수가 전일 대비 상승했어요. 달러 지수는 99로 떨어졌었죠. 근데 오늘은 100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금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전망이 있는데 스톤X의 로나 오코넬이라는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급격한 가격 하락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가 해소될수록 금값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빔 재밌는 걸로 가져봤습니다. 배트맨이 로빈의 뺨따구를 때리면서 먼저 로빈이 한마디 하는군요. 비트코인 탈출 전략이 뭐야? 여기서 말하는 탈출은 매도 전략이죠. 그러자 배트맨이 로빈의 뺨을 때리면서 비트코인이 바로 내 탈출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밈입니다. 기존 자산들은 언제 팔고 나갈지 엑시 스트래티지가 결국 모든 사람들의 고민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빈도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배트맨은 이거를 부정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바로 나의 탈출 전략이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바로 나의 탈출 전략이다. 이 말로 또 치환해 보면은 굉장히 이것도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법정화폐 기반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강조를 이 밈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이너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려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돈, 이 법정화폐가 무너질 걸 알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다. 요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데일리비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